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할 거냐면, 먼저 이 교재 있죠, 교재. 그쵸? 이 교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교재를 펼쳐보시면, 선생님 또 나오네요. 네, 선생님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1페이지에 이렇게 웜업 그렇게 나와 있죠? 그쵸? 1페이지에 웜업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웜업 위쪽에 보시면, 논리 해석 트레이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논리 해석 트레이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먼저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쭉 넘겨보시면 13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함축 및 추론 있죠? 그쵸? 우리 이제 수능에서 21번 유형 함축 및 추론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또 넘겨보면 23페이지에서 어휘 추론 그렇게 있습니다. 23페이지에서 어휘 추론 우리 수능에서 30번 스타일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또 넘겨보면 33페이지에서 이제 빈칸 추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 31번에서 34번 스타일의 문제 이렇게 쭉 실려 있는데 이번 선택 수업에서는 이 세 가지만 일단 먼저 다룰 겁니다. 함축 및 추론과 어휘 그리고 빈칸 추론 그렇게 이제 다룰 거니까 수업은 전반부는 앞쪽에 논리 해석 트레이닝 그걸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뒤쪽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제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다 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네이버 카페에 다 가입하셨죠? 그렇죠? 가입하시고요. 이 영상 외에 또 필요한 영상들도 몇 개씩 더 올릴 예정이니까 가입하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도 남기시고 이제 그렇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수업을 듣고 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수업 영상은 역시 내일 저녁에 그때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그때 중간중간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필요는 없고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만 잘 챙겨서 들으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1페이지에서 웜업 거기 보이시죠? 그쵸? 1페이지 웜업. 자, 거기서부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페이지에서 웜업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 1번 있죠, 1번. 자, 1번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becoming a customer of that idea. 그거 보이죠? 그쵸? 자, 그 부분이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면서 지금 읽어주세요. 다들 잘 읽고 계시죠? 칠판은 다 잘 보이시죠? 이거 책도요, 꽤 신경 써서 잘 만들었으니까,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복습해 주시고, 네, 문제도 선생님은 많이 푸는 것보다 그때그때 제대로 푸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속도 내서 많이 푸는 건 충분히 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많이 풀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한두 문제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푸는 연습 그게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중에 속도 내서 엄청나게 많이 문제 풀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한글 해석되는 것이 이해다. 그게 아니라 해석을 하면서 이게 문맥상 무슨 말인지 그걸 파악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문제도 그런데요. 여기 지금 밑줄 그어진 이 부분 있죠? 우리 책에는 약간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그걸 그대로 직역해 보면
그 아이디어의 고객이 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 아이디어의 그 생각의 고객이 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커스터머와 관련된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커스터머에 대한 언급 자체는 없죠. 물건을 사고 판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밑에 이걸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위쪽에 나온 부분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죠. 그쵸? 자, 우리가 글을 읽어갈 때 첫 문장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맨 처음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간이나 혹은 마지막 부분에 낯설거나 어색한 표현이 나온다면 그건 그 문장이라든가 그 단어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연결해서 보는 습관을 들이자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자, 얘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죠. 그쵸? 사실에 대한 진술인데 뒤에 with no 보이네요. 밑줄 그어볼까요? with no. with는 뭐뭇을 가지고 있는 no는 그렇지 않은 그 뜻이죠. 그쵸? 그러면 with no는 다른 말로 바꾸면 얘는 without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동사 앞에까지 한번 끌어볼까요? 자, 그러면 with no other context. 야, context는 바로 무슨 말이니? context. 문맥이란 뜻이죠. 그쵸? 문맥이라든가 맥락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문맥이 없는, 다른 맥락이 없는 그 뜻이죠. 자, 그러면 문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다른 상황이라든가 즉 다른 situation이라든가 혹은 뭐가 될 수 있는 거냐? 다른 explanation이 될 수 있겠죠. 그쵸? 이런 느낌들을 가져갑니다. 야, 이거 문맥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 다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문맥이 빠져있네, 문맥적 설명이 빠져있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다른 설명이 없이 사실을 진술하는 것. 됐죠? 다른 설명이 없이 사실을 진술하는 것. 맨 앞에 나오는 스테이트먼트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ut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뭐가 보이냐? 여기 put과 그 다음에 그 밑에 on 보이시죠? 그쵸? on의 밑줄 볼까요? put과 on의 밑줄. 자, 얘를 이대로 한번 그대로 생각해 볼까요? put A 그 다음에 on B 그죠? 보이죠? 그쵸? put A on B 이 표현 그대로 가져가면 돼. A를 놓는다. on 뭐뭐 위에 그 뜻이죠? 그쵸? 그러면 A를 B 위에 두다 그 뜻이죠? 그쵸? A를 B 위에 두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제가 있어요. 과제를 여러분 책상 위에 딱 두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제를 누군가의 책상 위에 둔다라는 건 과제를 누군가에게 부과하거나 부여하는 거죠. 그쵸? 이제 그런 느낌들을 살린다. 그래서 과제를 누군가의 책상 위에 놓는다. 그 사람에게 부여하거나 부과하는 거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 거냐. A를 B 위에 두다. 그래서 A를 B에게 부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A를 B에게 부과하다 그 뜻인데 부과하다라는 뜻으로 우리 알고 있는 거 단어 있지 않을까요? 부과하다, 부여하다, 혹은 강요하다 그렇게 쓰는 거 뭐가 있었을까? impose하고 이제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impose A on B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근데 그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put A on B 이 표현을 썼단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쵸? 자,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다른 문맥이 없이 그냥 사실을 진술한 거야. 그쵸? 다른 문맥이 없이 그냥 사실을 진술한 것을 그 부담을 누구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어떤 부담이야? 어떤 부담이야? 무슨 부담일까? 그치? 뒤에 나온 이제 투부정사 보세요. 그래서 to take the next step 이렇게 보이죠? 다음 단계로 가는 그 뜻이죠. 그러면 투부정사는 잘 들어야 돼. 투부정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 수식할 수 있죠. 그쵸? 근데 투부정사 앞에 보니까 명사가 요렇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야. 투부정사는 명사 뒤에 쓰였을 때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어떻게? 약간의 거리를 둘 수도 있다.
됐죠? 그러니까 얘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를 수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자, 부담을 주는 거야. 어떤 부담이야? 어떤 부담을 부과하는 거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담을 누구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약간 어려우면 일단 여기서는 투부정사 이하가 ask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burden을 꾸며준단다. 일단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는 거야. 자, 우리가요,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서 약간 느낌이 잘 안 오면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문장과 같이 연결해서 읽는 습관만 가지면 돼. 됐어요? 같이 연결해서 읽는 습관만 가지면 돼요.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이거 보이죠? 만약에 질문하는 사람이 isn't familiar with 이렇게 보이죠? 자, familiar는 바로 무슨 말이니? familiar는 family에서 나왔죠. family가 가족이죠. 그쵸? 가족은 친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깝고 익숙한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family에서 familiar 이렇게 나와서 익숙한 혹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가족처럼 가깝고 잘 알고 있는 뭐 이런 뜻으로요. 자, 그러면 밑에 보니까 상대적인 밀도라든가 CO2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쵸? 물어보는 사람이, 즉 질문하는 사람이 상대적 밀도나 CO2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면, 상대적 밀도나 CO2를 잘 알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자, 그 사람은 여기 나오는 요거하고는 이제 같은 말로 봐야죠. 그쵸? 같은 말로 봐야 되는 거고 It's likely to move on 할 것 같습니다. rather than 우리 배웠죠. 그쵸? rather than은 뭐뭇이 아니라 이제 not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rather than ask a follow-up question or probe for related ideas 쭉 보이는데요. 일단 follow-up은 이어지는 그렇게 보면 돼요. 됐죠? 따라오는 거니까.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거니까 얘는 이어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을 하거나 probe for는 별표. probe for는 뭐뭇을 찾다 그 뜻입니다. 뭐뭇을 찾다, 조사하다. 그래서 search for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래, 무슨 말인지 대충 해석은 되는데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그걸 봐야죠. 그쵸? 자, 일단은 이렇게 짝 썼죠. 만약에 뭐만 한다면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relative density, 그 다음에 CO2 쭉 보이죠. 그쵸? 원래 if는 무슨 말이니? 원래 if는 뭐뭐 한다면 조건의 의미죠. 그쵸? 조건의 의미인데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이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인데 수능 독해에서 if가 나오면 그때는 조건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 때 그때 많이 씁니다. 요 느낌을 살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문장 삽입이라든가 순서별 문제를 볼 때 좀 더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왜? 요게 구체적인 예시니까. 이걸 포괄하는 말. 이것들의 상위 개념을 앞에서 찾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자, 얘가 예시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relative density라든가 그 다음에 CO2 있죠. 그쵸? 얘는 무엇에 관한 예가 될 수 있겠어? 무엇에 관한 예? 그치? 문맥이 없는 사실의 그냥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이제 여기 나오는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냐? A statement of fact with no other context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것 이렇게 이제 봐줘야 맞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느낌이 좀 와요? 자, 다른 문맥이 없이 사실을 진술한 것. 그치? 다른 문맥이 없이 사실을 진술한 거야. 그게 바로 뭐냐? 그냥 상대적 밀도 그리고 CO2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쵸? 누군가 나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요?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그거요. CO2라든가 상대적 밀도 때문이에요. 네? 아니 그게 CO2라든가 상대적 밀도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CO2라든가 상대적 밀도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오늘 안 먹힐 것 같다. 자, 오늘 농담하면 안 될 듯. 자, 어찌됐건. 자, 오늘 상당히 뭐 진지한 각오를 하시고 오신 것 같네요. 네, 충족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정말 열심히 하죠. 요즘 약간 덥죠? 그쵸? 네,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더운 거예요. 그쵸? 자, 아무튼.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다른 설명이 없이 그냥 딱 사실을 진술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이걸 잘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질문을 하거나 관련된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move on,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구온난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요? 아, 네, 상대적 밀도가 CO2 때문이죠. 그럼 뭐래, 재수없어. 이렇게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줘라는 얘기야? 상대적 밀도가 무엇인지, CO2가 무엇인지, 무엇을 가지고 컨텍스트를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자, 그러면 희망이죠. 어떤 희망이야? 그 아이디어에 대한 고객이 되는 희망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건 무슨 말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그 아이디어는 결국 뭘까요? That 아이디어가 가리키는 건 뭘까? 상대적 밀도라든가 CO2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그쵸? 상대적 밀도라든가 CO2인데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람, 즉 물어보는 사람이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문맥이라든가 다른 설명이 없이 그러한 답변을 드린 사람은 이어지는 질문을 하거나 관련된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동한다는 거죠. 그쵸? 그 아이디어의 고객이 될 희망은 사라지게 된다. 무슨 말일까요? 상대방이 그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쵸? 이런 느낌들을 살립니다. 되게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의미 되는 거냐? being interested in that idea. 이렇게 적어주세요. being interested in that idea. 이렇게요. 자, 이런 느낌을 좀 살렸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오나요?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 연습하면 정말 수월해질 겁니다. 정말 수월해질 거고요.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씩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 진단평가는 좀 어땠습니까? 오늘 진단평가. 앞쪽에 문법 보고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뒤쪽에 어휘 찾기라든가 특히 선생님이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나서 그 부분과 같은 말 찾기 있죠. 그쵸? 그건 조금씩 할만해졌죠. 그쵸? 조금씩 할만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을 잡고 그걸 잘 파악할 수 있게끔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그 다음 문장, 그 밑에 2번 있죠? 자, 2번을 하나 해볼 건데 2번에는 별표 좀 해주세요. 2번에는 별표. 자, 요게 전에 평가원 기출이에요. 평가원 기출인데 요게 이제 그 정답률이 상당히 떨어졌던, 즉 많이 틀렸던 그 문제인데 자,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위 개념하고 하위 개념을 찾는다. 전체를 포괄하는 말과 구체적인 사례를 찾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것 찾아본다. paraphrasing. 됐습니까? 상위 개념하고 하위 개념 찾기. 그 다음에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것. 요거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읽어주세요. 자,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렇죠. 글쎄요, 그러게요. 우리 그
공부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 목표들을 절대 바꾸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금은 머릿속에 대학교가 몇 개 없죠. 그쵸? 몇 개 없어요. 그 대학교만 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6월 지나고 나서 대학교의 개수가 많아져요. 그리고 나서 9월 지나고 나서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보고 나서는 그래 대학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약간 힘들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자 우리 자 일단 Origins는 기원이죠. 그쵸? 기원이고 Contemporary는 동시대의 즉 현대의 그 뜻입니다. 동시대의 즉 현대의 그 뜻인데 자 그러면 현대 서양의 사고죠. 그쵸? 현대 서양 사고의 기원은 be traced back to 뭐뭐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be traced back to 뭐뭐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자 그러면 현대 서양 사고의 기원은 어디까지? 고대 그리스 황금 시기까지 거슬러 갈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컴마 다음에 when 보이죠? 컴마 다음에 when 보이는데 when 자체가 원래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쵸? 그리고 특히 컴마 다음에 when이 보이면 걔는 그리고 나서 그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됐죠? 자 그러면 현대 서양 사고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황금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when 그리고 그때 즉 고대 그리스 황금 시기에 그리스의 사상가들은 lay the foundations for 그래서 토대를 마련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토대를 마련하다 즉 기초를 세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현대 서양의 정치, 철학, 과학 그리고 법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 벌써 어느 정도 느낌이 좀 오나요? 자 일단 같은 말 찾았어요? 같은 말 무엇과 무엇이 같은 말? 앞에 나오는 contemporary하고 동시대의, 현대의 그 뜻이죠? 따라서 이 밑에 나오는 요것과 이렇게 같은 의미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렇죠? contemporary나 그 밑에 modern이나 역시 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요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뭔가 구체화되는 거 같지 않냐? 서양의 사고죠. 그렇죠? 서양의 사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그게 정치, 철학, 과학, 법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Western thought 쫙 보이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얘가 상위 개념이 되는 거고 얘가 상위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밑에 Western부터 그 밑에 law까지 여기까지가 구체적인 하위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런 느낌을 계속 살려야 돼. 알겠어요? 이런 느낌 계속 살려야 돼요. 자, 그래서요. 밑에 쭉 보니까 their novel approach. 자, 그들의 여기서 novel 보이죠? 여기서 novel은 바로 당연히 무슨 말이겠니? 당연히 소설 아니겠죠. 그쵸? 지금 소설 얘기가 없죠. 서양 사고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따라서 소설이야 보는 것이 아니라 얘는 뭘로 봐줘야 맞겠어요? 얘는 new, 새로운 이제 그 뜻으로 봐줘야 맞는 거죠. 그쵸? 나블이 new의 의미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자, 그들의 새로운 접근법은 무엇이었다고? pursue,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됐죠? 자, rational inquiry, 즉 합리적인 탐구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인 혹은 이성적인 그 뜻이죠. 합리적 탐구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래는 뭐뭇을 통해서 그 뜻이죠. 자, 그러면 adversarial discussion, 별표. adversarial discussion. 자, 여기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adversarial은 대립적인 그 뜻이거든요. 대립적인 그 뜻인데 자 그러면 대립적인 혹은 적대적인 그 뜻인데요. 대립하거나 적대적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과 싸운다라는 느낌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느낌들을 잘 살려야 되는데 항상 영어에서는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돼요. 특히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주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해 문제를 풀면서 계속 그런 느낌들을 찾아갈 거예요. 아, 두 가지 개념을 비교했구나. 두 가지 개념을 대조했구나.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즉,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 대상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가 그런 느낌들 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대립관계 논이죠. 그쵸? 몇 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다?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표시해 보는 거야.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쫙 보니까 딱 콜론 보이죠? 그쵸? 그럼 콜론은 무슨 뜻 하는 거야? 콜론. 앞쪽에 대해서 같은 흐름으로 그대로 설명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대립관계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느낌이 안 왔더라도 밑에 보면 돼요. 최소한 뭘 보는 거야? 대립이야? 그래.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 한 세트 보이지? 한 세트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문장 중간에 앞에 컴마, 뒤에 컴마는 중간에 삽입이니까 가로를 묶어주세요. 문장 중간에 앞에 컴마, 뒤에 컴마, 삽입이니까 가로를 묶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인은 참고로 누굴까? 대인이 참고로 누구겠어? 그리스의 사상가들이겠죠? 그쵸? 그리스의 사상가들이 결정을 했어. 자, 한 세트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립관계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립을 시키려면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한 세트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세트 옆에 또 다른 세트도 있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밑에 뭐가 보는 거야? testing it.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야. against 뭐뭐와 비교하여 혹은 뭐뭐와 대조하여 적어주세요. against는 뭐뭐와 비교 혹은 대조하여 이렇게요. against가 보이면 반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얘는 비교라든가 혹은 대조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한 세트와 뭐가 있어야 돼? 또 다른 세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여기가 빈칸이었습니다. 여기가 33번 문제 빈칸 추론이었습니다. 많이 어렵나요? 아니죠. 그쵸? 근데 이거 아주 많이 틀림. 뭘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립관계 논의. 사실은 요 단어 있죠. 요 단어는 밑에 한글 뜻도 줬어요. 한글 뜻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찾았을까? 해석만 하니까 그렇죠. 대립관계 논의야? 그래. 대립이라는 것은 몇 개를 가지고 하는 거야?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독해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그쵸? 그럼 수능 독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보는 거야. 수능 독해는 뭘 좋아한다고? 한 개를 가지고 쭉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지. 특히 한 개인지 두 개인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하시고 두 개라는 느낌이 오면 이렇게 딱 표시를 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 지문에서 지금 우리가 선생님하고 1월 달에 배웠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쵸? 상위 개념, 하위 개념. 그 다음에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거. 이렇게 쭉 나왔잖아. 그리고 이 지문의 아랫부분에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정치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 철학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 과학에서는 그리고 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영어 지문에서는 그냥 쓰는 단어들은 별로 없다. 한번 언급을 했으면 그 밑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틀을 보는 연습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아무튼 잘 따라오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고 올해는 이해감이 더 좋습니다. 진짜. 작년에도 이런 이해감이 좀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어떤 친구들이 있었냐면 딱 질문을 하거나 수업을 듣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딱 눈빛을 보면 얘는 좀 대학 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 이해감이 더 좋습니다. 이 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방송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있을 거니까 딱 내년 요맘때 아까 그 조교 친구처럼 그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누굽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싶고 내년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후배들 앞에 와서 이야기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저 1년 동안 조정현 선생님 수업 들었는데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런데요. 대학은 같네요. 이렇게.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진짜로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고 우리 이제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이제 조금 더 한번 감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뒤에 1번 있죠. 뒤에 1번. 자, 1번에서 역시 그 다른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룰러 있죠. 룰러하고 그냥 그 밑에 패션 있죠. 그렇죠? 룰러와 패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읽어주세요.
자, 실판을 같이 한번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저기 필기 먼저 해주시죠. of little use는 그냥 useless. of importance는 important. 이렇게요.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왔을 때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 정도만 적어주세요. of 다음에 use, importance 얘네들이 나오면 형용사. 그래서 little use였기 때문에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 뜻이니까 of little use는 useless.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다 필기하셨죠? 칠판에 지금 룰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룰러는 뭘까요?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아니겠죠? 그쵸?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룰러가 딱 나왔을 때 다스리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배하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뜻과 실제로 지문서에서 쓰인 뜻이 맞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다음 문장을 읽어가면서 내가 바꿀 수도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쭉 보면 메이슨 얘기 나오죠. 메이슨. 그쵸? 메이슨 얘기 나오는데 관계대명사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고 관계대명사 이하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이슨이 바로 쓰는 거죠. 보세요. 메이슨에게 쓸모없는 거죠. 그쵸? 메이슨에게 쓸모없는 거야. 앞에 나오는 normal straight-edged ruler는 메이슨에게는 쓸모없는 거야. 메이슨이 사용하지 않는 거야. 됐지? 메이슨이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뭔가 사용하거나 쓸 수 있는 그 대상이라고 봐야 돼요. 그쵸? 왜? 저건 나한테는 쓸모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가 메이슨인데 메이슨인 나에게는 그거 쓸모없는 거라고. 그럼 이제 룰러는 다스리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그게 아닐 거라고. 그렇게 봐야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보니까 carving round columns from 이렇게 보이죠? from은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이제 그 뜻이 되는 거고 slabs of stone 보이죠? slab은 몰라도요. stone은 알겠죠? stone. 돌에서 둥근 칼럼을 carve하는 사람이야. carve는 무슨 말이니? 그쵸? 조각하다 혹은 새기다, 파내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쵸? 자, 그리고 slabs of stone은 그냥 석판입니다. 석판. 석판으로부터 둥근 기둥을 조각하는 사람이야. 그게 메이슨이야. 메이슨은 그러면 결국은 어떤 뜻인 것 같아? 뭔가 돌을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needed to measure, 측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뭘 측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칼럼이라는 게 쭉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칼럼은 이렇게 일단 적어볼까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기둥. 그래서 자, 석판으로부터 둥근 기둥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둥근 기둥의 circumference를 측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야. 그치? 자, 그러면 자, 뭔가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 돌을 매저하는 사람에게 쓸모가 없는 거야. 조각하는 사람이라든가 측정하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야. 무엇은? 보통의 straight edge니까 직선의 그 뜻이에요. 보통의 직선의 무엇은? 이렇게 봐야죠. 그쵸?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인가가 이렇게 봐야 돼요. 왜? 뭔가 기둥을 측정하고 그리고 돌을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일이야. 그쵸? 자, 그리고 unless you bend the ruler 이렇게 보이죠?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 뜻이잖아요. 당신이 그 룰러를 bent는 바로 무슨 말? bent. 자, bent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니? bent는 밴드에서 나온 말이죠? 밴드가 바로 무슨 말? 구부리다라는 뜻이잖아. 구부리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는 거야. 그쵸? 구부리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구부려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뭘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그것이 이렇게 해서 갑니다. 원래 위치는 앞에 나오는 예를 그대로 가리키는 건데요. 자, 그것은 정확히 what the Masons did. 그래서 Masons이 그 했던 일이 이렇게 쭉 보이죠? 이렇게 가로를 묶어볼까요? 자, 이렇게 bent the ruler 이렇게 가로를 묶어주세요. 사실은 관계대명사 위치는 앞 문장의 일부나 전체를 가리킬 수 있는데 보통 컴마 다음에 많이 씁니다. 근데 컴마가 없더라도 이렇게 그대로 그냥 읽어갑니다.
위치에 대한 느낌이 조금 낯설고 어색하면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읽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 그리고 그건 정확히 메이슨스가 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보면 메이슨은 이제 돌을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기둥을 측정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이니까 석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얘는 뭘까요? 예. 그쵸? 지금 라운드 칼럼이라는 거 보였죠? 그쵸? 라운드 칼럼이니까 칼럼은 이제 기둥이라고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기둥은 기둥인데 어떤 기둥이야? 둥근 기둥이죠. 그쵸? 그럼 둥근 기둥을 측정하는 거예요. 둥근 물체에 무엇을 측정하는 거게 되겠니? 둘레를 측정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원의 둘레를 뭐라 그래?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 원주가 바로 circumference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둥근 기둥을 측정하는 거지. 둥근 기둥이라는 거 잘 봐야 돼. 즉, 여기서 지금 round columns라는 얘기를 줬어. 그리고 나서 그걸 측정을 한대. 그쵸? 그래서 circumference가 둘레, 그 뜻도 있지만 원주, 그 뜻으로도 이제 쓰인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단서를 활용한다. 라운드 칼럼이라고 얘기를 했어. 라운드 칼럼을 측정하는 거야. 그치? 뭘 측정하는 거야? 아, 둘레. 둥근 모양의 그 둘레를 측정하는 거구나. 그래서 circumference는 원주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쵸? 얘는 이대로 이제 적어둡니다. circum이 붙으면 주위라든가 혹은 주변을 가리키는 말 적어보세요. 주위라든가 주변을 가리키는 말. circum이 붙으면 주위라든가 주변을 가리키는 말. 야, 근데 circum이 들어가 있는 단어 알고 있는 거 있을 것 같은데? 그치? 환경. 환경을 뭐라고 그러니? 내 주변의 환경. 그치? circumstance 그렇게 얘기하죠. 그쵸? 환경을 circumstance라고 얘기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환경을 왜 circumstance로 하겠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 이해되죠? 환경이라든가 상황은 circumstance라고 하잖아요. 그쵸? environment하고 비슷한 말이야. 왜? 내 주변에 있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자, 요거 하나 더 해볼까요? 그럼 circumspect는 무슨 말일까요? circumstance는 환경이라는 뜻이 될 거고 내 주변에 있는 거. 그러면 circumspect는 뭘까? 스펙이 들어가 있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펙. 자, 원래 스펙이 바로 무슨 말이니? 스펙. 스펙은 보다라는 뜻이죠. 보다. 그치? 스펙 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다, 존경하는 사람, 존경하다 뭐라 그러니? respect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보는 사람, 구경꾼, 관객을 spectator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쵸? 겉으로 보이는 면 뭐라 그래? aspect. a만 붙여서 aspect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명시하다. 뭐가 있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명시하다. specify. 됐죠? specify. 거기서 나오는 거고. 또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표본, specimen 이렇게 되는 거고. 다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주변을 둘러보는 거지. 그치? 자, 내 성격이 그냥 막 나가는 성격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는 성격이야. 어떤 성격이겠어?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의 반응을 살펴보고 하는 성격이야. 어떤 성격? 그치? 그래서 얘는 이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외웁니다. circumspect는 주변을 둘러보고 하는 사람, 신중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면서 분위기를 살피고 하는 사람. 그래서 circumspect는 어떤 뜻이라고? careful의 의미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잘 될 거야. 잘 될 거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작년에도요. 그 요맘때 여러분들의 표정이 대부분 이랬습니다. 대부분 이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밝아지시더라고요. 시험을 보면서 이제 좀 밝아지시더라고요. 시험을 보면서 아, 그렇군요. 특히 이제 3월달 모의고사를 100점 맞은 친구가 있었어요. 고2 그 11월달 모의고사를 70점대를 받았다가 3월달 모의고사에 100점을 받고 나서 선생님한테 문자를 해서 의심을 하더라고요. 나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이렇게 성적이 올라도 되는 거냐고. 그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쭉 100점이어가지고 대학 갔습니다. 쭉 10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까다롭거나 힘들더라도 이런 과정을 조금씩 거쳐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 친구도 잘 갔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도 잘 갔으니까. 자, 아무튼요. 자, 그러면요. 여기 쭉 보니까 지금 다 무슨 얘기인 것 같아? 다 지금 석공이 둥근 기둥을 측정할 때 쓰는 자는 보통의 직선의 자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를 구부려서 썼다라는 거죠. 원래는 직선이었는데 자를 구부려서 썼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They fashioned a flexible ruler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때 they는 당연히 masons가 될 것이고, 자, 석공들은 flexible ruler. 자, flexible 여기서 무슨 말이겠니? flexible이 앞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 앞쪽에서 쓸모가 없었을 거야. 구부리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었을 거야. 그럼 결국은 자를 어떻게 써? 구부려서 쓸 수 있었다라는 거고, 구부리는 자를 사용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flexible이 뭘로 보는 거야? flexible이 유연한, 구부릴 수 있는 이제 그 뜻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앞에 나오는 무엇과 벤트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out of는 뭐뭐 바깥으로 그 뜻이기 때문에 보통 뒤쪽에서 재료가 나옵니다. 재료에서 재료 바깥으로 뭔가 물건이 만들어져 나온다. 그래서 out of는 뒤에 보통 그 재료가 나오고 from과 비슷한 의미예요. 그러면 뒤에 나온 얘 있지, 얘. 얘를 뭘로 해석해줘야 맞겠냐? 최소한 이끌다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최소한 이끌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자를 만들었지. 그치? 자를 만들었어. 그럼 저기서 저거는 자를 만든 재료다. 이렇게 봐줘야지 이걸 이끌다, 리드하다, 유도하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됐죠? 얘가 명사로 쓰였을 때 led 그렇게 읽고요. 그때는 이제 뭐로 되는 거야? 납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결을 해봐. 그래야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였고 다이어 중에서 몇 번 뜻으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서 fashion은 당연히 무슨 말일까요? fashion. 그쵸? fashion이 동사로 쓰여서 만들다. 꼭 기억해 주세요. fashion이 동사로 쓰여서 만들다. 최근 한 5년 연속 계속 나옵니다. fashion은 동사로 쓰이면 만들다. 됐죠? fashion은 동사 쓰이면 만들다. 자, 그러면 납에서 구부릴 수 있는 자를 그들은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for runner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앞에서 뛰어간 사람이죠. 그쵸? 앞에서 뛰어간 사람이니까 선조 혹은 뭐 선구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뭘로 볼 수 있는 거야? 맨 처음에 했던 거니까 시초 이렇게 보는 거죠. 앞에서 뛰어간 것. 내 앞에서 뛰어간 것. 우리의 선조, 그 다음에 선구자. 그래서 시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뒤에 그러면 오늘날 무엇의 시초야? 테이프 메저지. 뭘까? 그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테이프처럼 우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둥글게 붙일 수 있는 거. 아, 그래서 얘는 무엇으로 본다고? 오늘날 줄자의 시초구나. 자, 그러면요. 자, 이 사람이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 이렇게 해서 줄자가 만들어져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 자, 석공 얘기를 왜 했을까? 이제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뒤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리스토텔, 즉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knowing how to bend the rule 이 보이죠? 아는 거야. 뭘 아는 거야? 자를 어떻게 구부릴 줄 아는가? 즉 자를 구부리는 법을 아는 것. 구부리는 법을 아는 것. to fit the circumstance. 이때 circumstance는 당연히 환경이라는 뜻으로 봐도 되고요. 상황이라는 뜻으로 봐도 되고. 자, 여기서 fit가 바로 무슨 말일까요? fit. 매치하고 비슷하죠. 뭐뭐와 일치하다. 됐죠? 뭐뭐와 일치하다. 혹은 뭐뭐에 적합하다. 적어주세요. 뭐뭐와 일치하다. 뭐뭐에 적합하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상황과 일치하도록 자를 구부릴 줄 아는 것. 그치? 환경에 일치하도록 자를 구부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다고? 실용적인 지혜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었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고 하자는 키워드는 결국 뭘까요? 키워드는 실용적인 지혜는 무엇이라고?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것. 됐습니까? 이 글을 쫙 읽고 나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야 됐어. 석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석공에게는 그 보통의 직선의 자는 쓸모가 없었어. 그러니까 석공이 어떻게 했어? 그 자를
구부려서 썼죠. 그쵸?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고? 그게 실용적인 지식이었다고. 결국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실용적인 지식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것. 됐어요? 키워드를 딱 두 개를 골라라. 그러면 일단은 flexible, 그 다음에 practical wisdom.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flexible하고 practical wisdom. 그 얘기를 하려고 석공의 이야기를 했구나. 이제 이해되시죠? 그쵸?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자, 조금 느낌이 올 때 그때 확실하게 조금 더 해줘야 좀 더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있죠, 2번. 자, 2번은 그 첫 번째 줄에 The exhausting nature of self-supervision. 요거 있죠? 요게 무슨 말인지 생각하면서 역시 읽어주세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시고 잘 생각해 주세요. 그 독해력과 사고력은 우리가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분명히 개선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은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되게 똑똑한 상태거든요. 한 10년만 지나봐요. 그때 내가 참 똑똑했구나. 그때 전화번호도 잘 외웠구나. 그때 그 많은 단어들, 그 많은 공식들. 그처럼 사실 봐봐. 우리가 지금 국영수하고 탐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잘하잖아요. 다 잘할 거야. 자, 아무튼 다 잘할 거야. 그쵸?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딱 폴더별로 딱 정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머릿속에 지금 국어 폴더가 있고, 그쵸? 국어 폴더 딱 열어보면 뭐 문학, 화작, 언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수학 폴더를 딱 열어보면 양지용.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영어 폴더를 열어보면, 없네? 막 휴지통으로 가 있고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줄 아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있잖아요. 그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말 있죠? 그쵸? 영어 말고 뭐 일본어라든가 중국어, 스페인어, 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겁니다. 선생님도 처음에는요. 선생님은 그 대학 때 중국어를 4년 이렇게 또 공부했거든요. 했는데, 영어를 하고 이제 중국어를 하니까 아주 많이 헷갈리겠죠. 그쵸? 영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아는 중국어가 떠오르고 중국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아는 영어가 떠오르고 그래서 I think that he is 뭐뭐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중국어로 he는 타거든요. 타.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뭐뭐라 생각해. 그러니까 I think 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런 과정이 조금씩 지나고 나서 이제 개선이 돼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을 만나면 중국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어를 쓰는 사람 만나면 또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선생님이 그 2년 전에 이제 태국에 놀러 갔을 때 이제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태국인 식당을 간 적이 있어요. 자, 태국 음식 식당. 자,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태국 음식 식당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딱 그 중국 사람이 딱 나를 보자마자 내가 중국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렇게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입고 갔냐면 당연히 그쪽 이제 더우니까 반바지에 빨간색 그 티셔츠에 그 다음에 이제 모자를 쓰고 이제 당연히 슬리퍼를 신고 갔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누가 봐도 중국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 음식점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딱 그 거기 있는 종업원이 나를 딱 보자마자 중국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니스 중국어는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국말로 이제 대답을 한 거야. 부스, 워서 한국어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너 중국말 잘한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셔더 정하오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너 말 잘한다 뭐 중국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쉐시 따쉐 뭐 대학에서 배웠다는 거 어쩐다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주문하기 전에 한 5분 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깐만 기다리래. 왜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를 데려와. 자기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해보래. 그래서 아니 나는 분명히 지금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사람하고 중국말로 이야기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태국에서는 중국어를 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태국말보다 중국말 하는 게 좀 도움되지 않나.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선생님 지금도 이제 중국에 진짜 선생님 이렇게 떨고 나도요. Survival Chinese 정도는 할 줄 알아요. 생존에 관련된 중국어 정도는 이제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복잡하고 정리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요. 한꺼번에 빵 터질 때가 와요. 한꺼번에. 갑자기 영어를 100점 맞는 날이 올 겁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90점 이하로 안 떨어져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그 전까지는 약간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과정을 조금은 우리가 밟아갈 필요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보시죠. 자, 중요한 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선생님이 중국 사람처럼 보이고요. 옛날에 신혼여행 갔을 때는 내가 일본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해변가를 딱 가고 있는데, 그쪽 가면 이제 그 수상 스포츠 하라고 막 꼬시거든요. 와타 스포츠 이렇게 해요. 그래서 $1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달러면 된다고. 그러니까, no! 그러니까 그 사람이, Are you Japanese?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보였나 봐요.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공부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dozens of studies 보이죠? dozens of는 그냥, 아주 많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원래 dozen은 12개죠? 그쵸? 12개인데, s를 붙여서 dozens of니까 12개짜리가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ozens of는 그냥 a lot of, 이렇게 한번 볼까요? 많은 연구는 demonstrate 했습니다. demonstrate 무슨 말이니? demonstrate. 그쵸? 증명하다, 입증하다. 그 뜻인데요.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단어는 이것과 같은 의미의 증명하다, 입증하다.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요거 있죠? 그쵸?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establish가 원래 무슨 말이니? establish가 설립하다, 확립하다 뭐 그 뜻이잖아요. 근데 요게 최근에는 어떤 것을 규명하다, 어떤 것이 맞았음을 증명하다 뭐 그 뜻으로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demonstrate하고 비슷한 의미로 최근에는 establish가 많이 나온단다. 그렇게 한번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exhausting nature of self-supervision 이렇게 보이죠? 아직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뭘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끌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그쵸? 뒤에 내용을 포괄해서 그 내용이 앞에 self-supervision의 exhausting nature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쭉 보니까 사람들이죠. 그쵸?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네요. 참고로 여기 tricky 보이죠? tricky는 까다로운, 힘든 그 뜻으로도 쓰입니다. 까다로운, 힘든. 됐죠? 자, 그러면 까다로운 선택을 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뒤에 trade-off는 거래란 뜻이죠? 거래. 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tricky라는 단어도 살짝 헷갈리고 나는 trade-off라는 것도 살짝 헷갈린다면 그렇다면 뭘 보면 되는 거니? 요거 보면 된다 그랬었죠. 그쵸? 얘는 그냥 무엇과 앞쪽과 같은 흐름일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도록 요청받은 사람, 됐죠? 이걸 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람, 결혼식 등록부를 만들거나 혹은 새로운 컴퓨터를 주문하는 것과 같은 이걸 하도록 요청을 받은 사람을 what was at 이렇게 보이죠? what was at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was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was는 bad의 비교급이죠? 그쵸? 그럼 be bad at에서 나왔겠죠? be bad at. 원래는 bad보다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poor를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얘 반대말은 당연히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be
good at 이렇게 되겠죠? 그쵸? 되게 간단해요. 그러면 be good at은 뭐뭇을 잘하는 거니까 be bad at이나 be poor at은 뭐뭇을 못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 아주 잘하면 여기에 뭘 쓰냐면 be expert at, be excellent at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가면 돼요. 됐죠? 긍정의 느낌을 주면 잘하는 거고 부정의 느낌을 주면 못하는 거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글을 읽어가면서 이제 뭘 볼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이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은 뭐였냐? 패러프레이징하고 상위 개념, 하위 개념,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 강조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지문의 성격. 지문의 성격이요. 지문의 성격. 대놓고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이 보이면 부정이면 마이너스 표시해주세요. 부정이면 마이너스 표시해주시고 이렇게 긍정이면 플러스 표시 이렇게 해주는 습관을 이제 들여주세요. 자, 그러면요. 자, 대놓고 나쁘다고 했죠. 대놓고 못하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무엇에 관한 이야기야? 요게? 지금 요 대시 이하에 나오는 요 내용과 앞에 내용들을 싹 다 포함해서 무엇에 관한 거야? 밑줄에 관한 이야기죠. 그쵸? 밑줄에 관한 이야기잖아. 그럼 밑줄도 결국 뭘로 보는 거야? 밑줄도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그조스팅을 알고 있으면 괜찮아. 그리고 내가 셀프 슈퍼비전도 알고 있으면 괜찮아. 그러나 둘 중 하나 헷갈릴 수 있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야. 잘 안 되거나 헷갈릴 때 그때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접해야 되니까 전체 지문의 뜻에 그러면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셀프 슈퍼비전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야?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 지금 셀프 슈퍼비전에 관한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집중을 잘 못한대. 그쵸? 집중을 잘 못하고 solving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 거 못한대.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니? 터프 초이스를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됐니? 터프 초이스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자, 그러면 터프 초이스를 하면 뭔가 잘 못하지. 그치? 터프 초이스를 하면 뭔가 잘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오는 tricky라든가 밑에 tough라 다 같은 의미라는 거 볼 수 있어야 돼. 됐어요? 터프 초이스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 했던 사람은 뭔가 못해. 그럼 그 사람은 뭘 한 거야? 그 사람은 이렇게 한 거지. 그치? 이 선택을 한 거잖아. 이 선택을 한 거고 이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못하대. 따라서 터프나 트리키나 같은 말이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나오는 트리키하고 터프를 둘 다 힘든, 까다로운 이제 그 뜻으로 이제 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요. 자, 결국은 이렇게 힘든 선택을 하는 것, 그걸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기 감독이라고 본 거죠. 스스로 뭔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집중도 못하고 문제 해결도 못하는 거니까 여기 나오는 이그조스팅도 부정적 의미로 보는 거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고갈시키는 혹은 고갈시키는 그 말이니까 소모적인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이처는 본질 이렇게 봐야지. 그치? 자기 감독의 소모적인 본질. 아, 스스로 감독하면서 뭔가 하는 거야. 됐니? 스스로 감독하면서 나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감독하면서 뭔가 하는 거야. 그게 뭐가 있겠어? 결혼식 등록부를 작성하는 거야. 누가 와서 이렇게 축의금을 내고 갔는지, 누가 축하를 해줬는지 사람도 졸라 많단 말이야. 누구든지 막 와가지고 어머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머 결혼을 다 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쵸?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진짜예요? 결혼하는 거 맞아요? 제가 확인할 거예요. 왜 확인을 해? 아무튼 그래가지고 축가도 불러주겠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선생님 수업 듣는 중 그 학생들 중에 그 한 10명이 와가지고 이제 축가를 불러줬는데 아니 축가를 부르면 나는 분명히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나요?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니까 축가도 꼭 팝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나요? 나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영어를 하고 있지만 딱히 달갑지는 않아.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우리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 나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이 집에서 영어 선생이라고 혹시라도 이제 영화를 보다가 자막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대사가 좀 틀린 경우가 생겨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뭐지? 뭐야 저거 해석 틀렸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중얼거릴 수도 있잖아요. 집사람이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들리니까 좋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 친구들이 왜 팝송을 했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요. 팝송을 딱 하면서 막 중간에 가사도 틀리고
그다음에 반주하고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애들이 따로 놀고 노래 부르는 애들 다 끝난 줄 알고 들어갔는데 다시 반주 나가서 도로 튀어나와가지고 또 부르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적들이 좀 있었는데 어찌됐건 자 요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쵸? 쉽지 않은 일이고 그다음에 컴퓨터 주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왜? 대충 주문하면 집사람도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아무튼 자 근데요 이렇게 힘든 걸 한 사람들이 뭐가 있냐 그 뭔가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잘 들어요. 자 내가 지금까지 쫙 읽었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자 알고 있는 것들 조금씩 복습하는 의미도 있어요. 복습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별표 여기 별표요. 그러니까 그 많이 해보면 그런 느낌들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을 잘하려면요, 정말 수능을 잘하려면요, 정말 서울대를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갈 때까지 공부하면 돼요. 그게 이제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많이 해본 사람들하고. 선생님은 수능만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아니라. 아무튼 자, 잊어버려라. 자 이거 편집되나?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 잘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강의를 한 지 몇 년 안 됐다 칩시다. 그러면요 선생님이 그냥 경험해서 대충 말하는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비슷한 패턴을 거의 10년 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룰이라는 게 하나씩 보여요. 경험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자, 스터디 보이잖아요. 스터디 간단히 생각하면 된다. 글을 쓰는 법을 알면 글을 읽는 법을 아는 것도 수월해집니다. 자, 스터디라든가 얘기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엑스페리먼트라든가 그 다음에 리서치라든가 그 다음에 서베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연구나 실험이라든가 조사 왜 말하겠니? 그렇죠? 왜 말하겠어? 내가 글을 쓰는데 그냥 내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하면 되지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겠냐고. 그치? 내 이야기가 그냥 나만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연구나 조사나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와 같은 객관적인 거고 믿어도 되는 얘기야. 그렇게 말하려고 이걸 쓰는 거잖아. 그럼 우린 거꾸로 읽어가면 돼. 얘가 나오면 무엇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같은 흐름으로 부연 설명할 거야. 따라서 헷갈리면 어디를 보면 돼? 지문 속에 스터디, 리서치 이런 것들이 보여. 그럼 거기 있는 내용을 읽으면 된다고. 그게 주제와 관계가 있을 테니까. 앞쪽에서 트리키도 어려웠어. 앞쪽에서 터프도 어려웠어. 이그조스팅 어려웠어. 그러면 이거 보라고. 자 보세요. 자 어떤 사람들이 요청을 받았죠. 무엇을 하라고? 그들의 감정을 이렇게 하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While watching a sad movie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병든 동물에 관한 그 슬픈 영화를 보면서 감정을 restrain 하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슬픈 영화를 보는데 감정을 restrain 하래.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자, 그들은 exhibit는 x가 out이니까 바깥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들은 뭘 보여주냐면 더 적은 그쵸? 더 적은 아까 나왔던 무엇과도 비슷한 느낌이니 자 신체적인 그 다음에 endurance는 그 지구력이라든가 인내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신체적인 지구력이라든가 인내심이 더 적다라는 게 보였어. 그렇죠? 신체적인 힘이 약해. 자 그리고 than others 다른 사람들보다 who had let the tears flow freely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비교했니? 자 감정을 restrain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자유롭게 눈물을 흘린 사람이죠. 그쵸? 감정을 restrain 한 사람과 자유롭게 눈물을 흘린 사람이야. 아까 앞에 나왔던 비교 패턴과 비슷하지 않니? 그치? 아까도 어떤 거야? 아까도 이걸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교를 했죠. 서로 반대되는 느낌으로 비교를 했지. 그치? 그럼 내가 restrain이 헷갈렸어. 혹은 restrain에 밑줄이 쫙 있어. 그래서 오늘 이따가 뒤쪽에서 어휘추론을 할 거야. 그래서 restrain이 딱 밑줄이 있어. 이거 맞았겠어? 틀렸겠어? 이것과 반대되는 느낌을 쏘자 맞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자유롭게 눈물을 흘린 거고 얘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유롭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병든 동물에 관한 슬픈 영화를 보면서 자유롭게 눈물을 흘린 거지. 그치?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한 거야? 다 바깥으로 표출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그 반대 상황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 감정을 억제하다라는 뜻으로 봐야죠. 그쵸?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하고 서로 반대 느낌이라는 게 이제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억제하다, 자제하다. 이제 그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만약 여기에 이제 밑줄이 있으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서로 반대 상황이니까 얘는 맞았다. 이제 이렇게 적었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썼다 치자. 이 자리에 이제 show 이렇게 딱 썼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건 당연히 틀린 거겠죠. 그쵸? 이렇게 이제 밑줄 어휘를 생각해 보는 거야. 아, 앞에서 나왔던 그 비교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비교를 했구나. 자, 그리고 난 거기까지 잘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restrain하고 그 밑에 표현을 다 알았다 치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무슨 말이겠어? 아, 감정을 억제하는 것은 그걸 뭘로 보는 거야? 셀프 슈퍼비전으로 봤구나. 그치? 왜? 같은 흐름이니까. 그치? 스터디지? 잘 들어야 돼. 스터디야. 같은 흐름이라고 했었어. 그럼 여기서 지금 앞쪽에서 셀프 슈퍼비전을 줬어. 그리고 나서 얘 얘기를 했지. 그럼 셀프 슈퍼비전은 자기 감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밑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감정을 억제하거나 뭔가 힘든 걸 하는 거 그걸 셀프 슈퍼비전이라고 봤구나. 이게 이제 바로 문맥인 거죠. 자기 감독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less physical endurance 보이죠? 그쵸? 신체적인 지구력에다가 힘이 더 적어지지. 그리고 앞쪽에 보니까 집중도 못하고 문제 해결도 못하지. 그래서 less, 앞쪽에서 worse 이런 것들 또 공통의 부정적인 성격을 주는 말들이 보였구나. 그래서 얘를 뭘로 보는 거야? 부정적 의미로 보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감독 같은 거 셀프 슈퍼비전 하면 뭔가 집중도 못하게 되고 힘도 빠지는 그런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이해돼요? 조금씩 이해되죠? 그죠? 조금씩 이해될 거야.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요. 우리 조금만 더 한번 해볼게요. 3번이 조금 어려우니까 4번은 먼저 한번 해볼게요. 4번. 자, 4번에 play up the audience's input.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주세요. 4번은 먼저 하겠습니다. 4번. 자, 4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4번, 그 첫 번째 줄에서, 나 이 단어 알았다. 이 단어 알고 있었다. 그럼 다행이고요. 몰랐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에 모르면 안 된다. 자, 아무튼 지금 몰라도 돼. 자, 일단은 전략적인 이것을 추천하는 플래닝 엑스퍼트는 이렇게 보이죠? 뭔가 계획하거나 기획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전문가인가 봐요. 자, 그 사람은 요걸 추천하는 저 사람은 말을 합니다. Managers need to balance. 그래서 관리자들은 balance planned action with flexibility to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이렇게 보이죠? 일단 balance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with 그렇게 적어볼까요?
그래서 balance A with B, A와 B를 균형을 맞추다 그 뜻이죠. 그렇죠?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둘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둘 다 생각해 보는 거야. 됐지? 밸런스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는 거야. 두 가지를 다. 아까도 얘기를 했죠. 아, 숫자의 개념이 좀 등장을 한다.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자, 그러면요. 자, 플래닝 엑스퍼트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planned action하고 계획된 행동과 무엇을? flexibility를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죠. 그쵸? flexibility는 바로 무슨 말이니? flexibility. 우리 이제 아까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치? 유연함이라든가 유연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래서 아까 1번을 가지고 온 건데요. 아까 1번에서 그 메이슨 얘기를 할 때 거기서 말하는 flexible이라는 건 무슨 말이었어? 지금 사용하는 상황에서 normal straight edge 룰러가 그 쓸모가 없으니까 그걸 살짝 구부리는 거였죠. 그러면 flexibility는 유연함이라는 뜻인데 상황에 맞춰서 바꿀 줄 아는 것. 됐어요? 상황에 맞춰서 바꿀 줄 아는 것. 그게 flexibility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유연함이라든가 융통성이라는 것은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바꿀 줄 아는 것. 그 느낌을 가져간다. 자, 그러면 자,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온 거죠. 그쵸? 얘는 미리 가지고 온 틀이라는 거야. 그 정해진 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야. 이제 이해되죠? 그 다음 뒤에 쭉 보니까 take advantage of는 뭐뭇을 이용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러 가지 기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lanned action과 flexibility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무슨 말? 한쪽만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한쪽 두 가지를 다 생각하라는 거야. 계획도 하고 상황에 맞춰서 바꿀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요. 자, a good analogy 보이죠? 자, analogy가 바로 무슨 말이니? analogy. 비유죠. 그쵸? 비유라는 건 무슨 말이니? 비유라는 건. 빗대어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쵸? 빗대어 표현한 거고 비슷한 사례예요. 그래서 얘를 뭘로 볼 수 있는 거냐? 우리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요 이제 example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 비유를 들었다고? 아, 예를 들어서 빗대어 표현한 거구나. 그러면 앞쪽의 내용이 살짝 어려워도 같은 흐름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 improvisational comedy act 이렇게 보이죠? 자, 코미디 공연이 될 거야. 코미디 공연이 될 건데 이걸 지금 improvisation을 쭉 나왔죠. 뭔지 잘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스탠드업 코믹에서 스탠드업 코믹이니까 말 그대로 서서 하는 코미디 공연이에요. 보통 한 사람이 하는 그 코미디 공연이 있죠. 그쵸?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막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 웃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스탠드업 코믹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건 플랜이 있죠. 그쵸? 플랜 얘기를 한다 지금. 그치? 플랜 얘기를 해. 자, 인트로덕션이 있고 그 다음에 structure of the act 그래서 그 코미디 공연의 스트럭처도 있어요. 뭔가 구성이라든가 구조 혹은 짜임새도 다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서 some tried and true jokes 무슨 말이니? 시도해봤고 괜찮았던 농담이야. 시도해봤고 괜찮았던 농담 무슨 말? 검증된 그 뜻입니다. 검증된 농담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도 사실은 여러분 앞에서 하는 농담들은 다 대부분 검증된 농담들입니다. 딴 데서 먹힌 적이 있다. 여기는 아니다.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요. 자, 검증된 농담이 있고 그 다음에 closing remarks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맺은 말이에요. 끝내는 말이 다 있어요. 끝내는 말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은 다 뭘까요? 얘네들은 다 결국 planned action이죠. 그쵸? planned action이고 자, 그리고 나서 within this planned framework 또 나오네. this의 동그라미. this는 그러면 앞의 내용을 가리킨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 이러한 계획된 framework니까 그냥 그대로 보면 돼. frame이잖아, frame. 틀 아닙니까, 틀. 그쵸? 계획된 틀 속에 그럼 이제 뭐가 있겠어? 지금 planned action이라는 얘기를 했지. planned framework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럼 이제 뭐가 있겠어, 당연히. 여기 나오겠지. 그렇잖아. 여기 나올 거 아니냐. 지금 planned action 얘기를 다 했잖아. 그럼 뒤쪽에서는 지금 flexibility가 나올 거야. 이제 그걸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거 요거 있지. Play up the audience input and improvise as necessary 이렇게 보이는데요. 참고로 as 다음에 형용사 보이죠? 그쵸? as 다음에 형용사 보일 때 이때 as가 뭐뭐일 때 그렇게도 쓰입니다.
뭐뭐일 때. 그래서 이때 as necessary에서 as 있죠. as는 when이라든가 혹은 if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as는 when이라든가 if하고 비슷한 의미.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 됐어요?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 무엇을 하는 거야? improvise하고 play up the audience input 한다라는 얘기죠. 얘를 뭘로 보면 되는 거야? 내가 이 문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어도 얘를 뭘로 보면 돼? flexibility로 보는 거구나.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구나. 그럼 지금 무엇을 하는 상황이야, 지금? 스탠드업 코믹을 하는 상황이죠. 그쵸? 그 상황에서 상황에 맞추어서 한다는 건 누구의 반응을 본다는 얘기야. 누구의 반응. 자신의 코미디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의 반응을 본다는 얘기 아니냐. 그쵸? 공연하는 상황에서 플렉서빌리티하게 바로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야. 누구? 바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대처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play up the audience input 이렇게 쭉 보이죠? 자, audience는 관객이라는 뜻을 볼 수 있을 거고 input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input. 원래 input이라는 것은 투입이죠. 투입. 그쵸? 그럼 투입이라는 건 무슨 말이니?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투입을 해줘.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 투입이야? 어디에서? 관객에게서 나온 투입이죠. 그쵸? 관객이 나에서 안 웃겨요. 그만하시라고요. 진짜 저 웃겨?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얘는 사실은 투입인데 어떤 뜻으로 보는 거야? 여기서는 반응이라는 뜻으로 봐야 돼요. 반응. 알겠어요? 반응. 자, 그래서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 인풋은 정말 많이 나온다.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걸 투입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감을 못 잡는 거야. 한번 머릿속에 집어 들어온 그 단어의 뜻 있잖아. 그게 잘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들어오잖아. 그럼 그 뜻으로 거의 고정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exploit를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exploit를 물어보니까 대부분 착취하다래. 착취하다. 이상하게 한자어 느끼면서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들은 정말 오랫동안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공, 업적, 이용하다. 그 뜻은 거의 잘 안 들어와요. 대부분 다 물어보면 착취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그 뜻으로 고정되는데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뜻이 앞뒤 문맥에 따라서 언제든지 유연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 봐봐. 관객의 투입. 뭐야? 플레이오프, 놀다. 관객의 투입을 놀다.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치? 그럼 여기서는 관객이 누구에게 투입을 해주는 걸 거야? 당연히 코미디 배우에게 투입을 해줄 거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인풋은 당연히 뭘로 받는 거야? 당연히 리스판스로 보는 거죠. 리스판스로 보는 거겠지. 그치? 잘 들어. 자, 선생님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야. 정책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제 국회의원을 치자. 자, 그러면 선생님이 누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겠어요? 시민들의 인풋을 내가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 거야. 됐어요?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인풋을 막 해줘. 그럼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달라고 자신의 의견을 누구에게? 국회의원에게 투입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인풋이라는 게 반응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어드바이스의 뜻도 이제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알겠니? 그대로 외우면 안 된다. 인풋이 왜 이 뜻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치? 지금 관객이 코미디 배우에게 인풋 해주는 거야. 그래서 play up the audience input. 무슨 말? 관객의 반응을 보며 공연하다. 됐어요? 관객의 반응을 보며 공연하다. 그 뜻이 이제 그래 생기는 거야. 자, 그리고 관객의 반응을 보면서 improvise 한단 말이야. improvise 하는 거야. 그걸 뭘로 본 거야? 그걸 위해서. planned action이 아니라 flexibility라고 봤지. 그치? flexibility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니? 즉흥적으로 공연하다. 이제 그 뜻이죠. 적어주세요. 즉흥적으로 공연하다. 즉석에서 공연하다. 네, 그 뜻인데, 자. 그러니까 단서들이 다 있어. 단서들이 다 있으니까 이게 할 만한 거거든요, 사실은. 많이 어려운 게 아니야. 단서들이 다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improvise 나오잖아요. improvise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많이 나오니까. 자, 얘는 이렇게 한번 끊어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딱 끊어서. 그러면 뒤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BIS 쫙 보이죠? BIS가 보다. BIS bid 보다. 됐죠? BIS bid 보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비디오. 그렇죠?
보는 것, 시력, 비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비전 다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프로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프로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프로는 앞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렇죠? 프로는 앞을 가리키는 말. 앞으로 발전하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 앞으로 가는 거, 발전하는 거. 프로그레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프로는 이제 앞을 가리키는 말인 거고, 그다음에 im은 in에서 나온 말이고, 얘는 not의 의미를 갖는 접두어로도 쓰여요. 그렇게 외우세요. improvise는 그건 무슨 말이야? 앞에서 본 적이 없이 하다. 미리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하다. 즉석에서 하다, 즉흥적으로 하다. 됐어요? 즉석에서 하다, 즉흥적으로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는데 즉석에서 이렇게 막 한다고 하잖아요. 뭐 한다고 그러니? 즉석에서. 여러분이 좀 반응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즉석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 그쵸? 요것과 이제 같은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죠? 애드립. 그쵸? 설마 애드립이 영어였다라는 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으면 나쁘진 않아요. 자, 애드립이 영어입니다. 선생님이 주로 하는 건 이제 뭐 개드립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볼 수 있겠죠? 그쵸? 임프로바이즈까지.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10분 쉬었다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